반갑습니다. 자, 시험은 잘 보셨습니까? 네. 자, 잘 못 봤어요 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2018년도 2차죠. 자, 경행공채, 경행특채. 그래서 이제 고생을 좀 하셨는데, 자,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사가, 자, 총론이 있었죠. 총론. 자, 총론과 강론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 총론에서 14개가 나왔어요. 14개. 자, 14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강론에서 자, 6개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 70%, 자, 70%, 30%, 자, 이렇게 비율을 지켜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총론이 주로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강론에는 보통 특별법 이런 걸 많이 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전체로 보면은 총론에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쭉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앞쪽은 그런데 뒤쪽으로 넘어가니까 자, 한 3개 정도가 여러분이 어려웠을 거다. 자, 3개 정도가 어려웠는데 자, 제가 이제 한번 골라봤어요. 가장 난이도 높았던 거를. 강론에서 이제 3개 정도가 어려웠다. 3개. 자, 요 3개가 15번. 자, 15번. 자,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 그 다음에 18번. 근데 18번은 풀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풀 수도 있는 문제. 그래서 아마 15번하고 16번 문제가 답을 고르기가 이제 쉽지 않았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았지만 자, 15번 문제는, 죠? 자, 15번 문제는 풀 수 있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렇다면은, 총론에서 14개를 맞추고, 70점을 받고, 그죠? 70점을 받고, 6개 중에서 3개가 어려웠다. 그죠? 그러면 3개를 다 틀렸다 치더라도 85점이다. 85점. 그죠? 85점. 85점인데, 18번 문제는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처음 보는 문제지만, 제가 항상 얘기지만 처음 보는 문제라 하더라도 자,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거를 집중을 하면 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번은 나중에 해설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면 18을 맞추고 그러면 90점 나왔죠? 그러면 15번과 16번인데 아마 16번은 많이 틀렸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답을 못 찾았을 거예요. 다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16번 문제를 거의 틀리지 않았을까. 자, 한 개는 무조건 미스가 났을 거예요. 자, 15번 문제는 자, 여러분이 이제 보기를 이용해서 풀었으면은 맞출 수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수사를 이제 해설하기 전에 총평을 해보면 최소한 90점에서 95점까지 가능한 유형이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한 그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자, 약간 트릭을 좀 썼어요. 조금씩.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수화 실행의 5원칙이다. 이거는 뭐 거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자, 이거는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1번에 여러 가지 추측 나오면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검증적 수사. 그래서 적절한 추리. 땡. 딱 금방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거의 2초, 3초밖에 안 걸리는 문제였어요. 적절한 추리.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에 손해 판단이 진실하는 이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해야 된다. 이게 사실 판단, 증명의 원칙. 그 다음에 3번에 추측을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새로운 자료 수집이다. 이게 검증적 수사. 땡동댕. 수사생의 5대 원칙은 수집의 원칙, 감식 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 사실 판단, 증명의 원칙.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에 자, 수사 종결 형식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우리가 이제 범죄 구성 요건이 있었죠. 구성 요건이 있었고 위법성이나 책임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송 조건이 있었다. 그죠? 소송 조건. 자, 그러면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데,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위법성이나 책임성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야? 죄가 안 된다. 그렇죠? 죄가 안 된다.
자, 근데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요거는 혐의가 없다. 그죠? 혐의가 없다. 자,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지만 소송 조건이 없다. 그때는 공소권이 없다. 그죠? 공소권 없다. 그리고 이제 고소 고발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 고소 고발 나오면 각하라고 그랬죠. 각하. 그죠? 각하. 자, 각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때 각하 사유 6가지를 정리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면 자, 입증이 안 된다는 거죠. 구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혐의 없음. 댕동댕. 자,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해당하나. 범죄를 성립하는 조각 사유가 있다.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성 조각 사유가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위법하지 않고 책임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때는 뭐가 돼요? 제한될. 딩동댕. 3번에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다. 그러면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자, 공소 대상이 없으니까 공소권 없음. 딩동댕. 4번에 고소. 사건에 관하여 고소의 진술이나 고소성에 의해 범죄를 고소하는 명백하다. 다시 말하면 처벌할 수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유화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 이거는 각하입니다. 각하.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혐의 없음. 땡. 자, 3번에 내사규칙. 이거는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나 신고, 제보, 진정, 단언, 투소로 그 내용상의 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 인정이 될 때에. 그죠? 자,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땡동댕. 피혐의자. 제가 그랬죠. 내사 단계에서는 소재불명 나오면 내사 중지밖에 없고 수사 종결 처분에서는 재진놈이 소재불명이면 기소 중지. 재안준 놈이면 참고인 중지로 나눠진다 그랬는데 여기서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사유했을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뭐다? 내사 중지죠. 종결 땡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 사건이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사 병합을 한다. 땡동댕. 4번은 우리가 준비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진정 내사 사건 처리 시에 공람정렬할 수 있는 사유에는 무기명 또는 가명을 한 경우 무기명, 가명, 단순 품무 인식 공전 내용 3회 이상 2회 그죠? 이것들은 공람종결 사유죠. 땡동댕. 자, 4번 변사체 검시가 나왔네요. 변사체 검시 간만에 나왔습니다. 그죠? 변사체 검시. 자, 변사체 검시는 자, 우리가 이제 2007년도 나왔던 문제수 이게 의사 다 들어가고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누구였어요? 변사체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 의무자. 그러면 신고 의무자니까 조제지 관할하는 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땡동댕. 자, 근데 1번에서 답을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2번, 3번, 4번을 풀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변사체 검시의 주체는 누구다? 검사다. 사법경찰관. 땡. 사경은 주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형소법상의 주체는 검사예요. 그 다음에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신원이 판명되지 않았다. 그때는 우리가 변사체 검시를 하고 사체를 유족에게 줘야 되는데 자, 인수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 누군지 모른다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사체, 현존지, 구청장 등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주민등록 주소지 구청장 등이 아니고 사체 현존지.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땡.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장입니다. 화장 땡. 매장입니다. 매장. 그래서 2번, 3번, 4번 틀렸고 1번이 맞습니다. 자, 5번. 자,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 자, 요거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영장을 가지고 수색을 했잖아요. 그죠? 수색을 했는데 압수물이 그죠? 압수물. 자, 압수물이 없다. 그죠? 압수물이 있는 경우죠.
압수물이 없을 때는 수색 증명서, 그 취재 증명서가 수색 증명서죠. 수색 증명서. 자, 요거를 작성, 교부하는 거죠. 작성, 교부. 자, 교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사행위를 했으니까 수색 조서를 작성하는 거죠. 조서 작성. 조서는 교부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압수물이 있을 때에는 3개가 나온다, 그죠? 3개. 자, 3개. 자, 압수물 있을 때는 압수증명서. 압수증명서죠? 자, 압수증명서를 작성, 교부해야 되죠. 작성, 교부. 작성, 교부. 자, 그 다음에 우리도 목록이 필요하니까 압수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압수 목록. 그 다음에 압수 조서를 작성하는 거죠. 압수 조서. 근데 압수 조서는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죠? 가름하는 경우 있었다. 그죠? 가름하는 경우. 자, 가름하는 경우가 뭐였어요? 가름하는 경우가, 자, 여기다가 하는 거죠. 피, 진, 검, 실, 피신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실황조사서에다가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는 거예요. 취지. 자, 가름하는 경우는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압수 목록은 반드시 작성이 돼야죠. 반드시 작성. 자, 반드시 작성돼야 돼요. 자, 요 그림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가보면, 자, 수색한 경우에 수색을 했는데 압수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취재증명서를 작성, 교부해야 되는 겁니다. 딩동댕. 압수물이 있다. 그죠? 압수물이 있을 때는 대상자에게 어떤 물건을 가져갑니다 라는 증명서를 작성, 교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압수조서를 교부해야 된다. 땡. 조서 자체는 교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압수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뭡니까? 피, 진, 검, 실이죠. 피진, 검실의 경우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조서 작성에 가름할 수 있다. 딩동댕. 압수물의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했을 때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딩동댕. 자, 6번. 수사본부 나왔네요. 수사본부. 자, 약주인 사건은, 자, 수사본부 설치 대상 사건이다. 그죠? 딩동댕. 본부장과 부본 지명권자 누구죠? 지방청장. 딩동댕. 수사본부장은 수사본부 소원을 지휘 감독하며 수사본부를 운영 관리한다. 수사본부에 서류 보정 기간이 있었어요. 잡으면 3년, 못 잡으면 공소시효 끝나고 1년. 자, 그런데 잡았을 때 1년, 못 잡으면 공소시효 끝나고 3년. 1년, 3년 위치를 바꿨네요. 그죠? 잡으면 3년, 못 잡으면 공소시효 끝나고 1년.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쭉 풀 수 있는 난이도 좀 낮은 등급입니다. 7번. 자, 통신 제한 조치, 통신 수사가 나왔습니다. 자, 기획에 자, 옳지 않은 것을 짝지어라 그랬어요. 보기가 날됐으니까 보기를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를 푸셨어야 된다. 범죄 수사를 위한 통일시 기간은 몇 월? 2월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에 통일잔치 목적이 달성 것은 즉시 종료해야 되는데 다만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제를 첨부하여 2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등등등. 자, 기획 맞습니다. 그러면 1번, 2번은 답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니은은 트릭이 있죠. 여기에 전형적인 트릭이 있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통신 한 번 안 해도 알 수 있는 자료가 뭐다? 통신자료다. 통신을 해야 발생하는 거고, 내용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통신 사실 확인 자료고, 자, 통신을 해야 되고요. 내용 관련성이 있어요. 그때 나오는 게 통신 제한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입자의 정기통신 일시, 통신했고 내용 활성 없다. 인터넷 로그 기록, 통신했다. 내용 활성 없다. 착발신, 통신했다. 그죠? 가입자 전화번호니까 내용 관련성 없다. 이런 것들은 사용도 수도 마찬가지고 통신 사실 확인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용자의 가입일자나 해제일자는 그죠? 이거는 내용을 통신 안 해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 가입하고 언제 해제했는지. 이거는 통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니은 땡. 자, 그러면 니은 들어간 게 3, 4번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을 풀었다면 1번, 3번은 1번, 2번 답이 아니야. 그러면
3, 4번을 비교하면 니은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니은은 맞다. 실제로 니은은 풀 필요 없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디귿이냐 리을이냐? 만약에 디귿을 모른다 하더라도 리을을 가지고 풀면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범죄서를 위한 통일제 허가 신청은 각 피자별로 각각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을은 맞다. 그러면 리을은 맞으니까 리을은 답이 될 수 없겠지. 그러면 다음 몇 번? 니은 디귿을 풀지 않고도 3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기역과 리을은 여러분이 충분히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함정은 니은 디귿 두 개 줬단 말이죠. 근데 기역 리을 가지고 니은 디귿을 풀지 않고 답이 나와요. 그러면 디귿은 어디가 틀렸느냐? 자, 우리가 이제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한 거죠. 송수신방해도 감청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신이 완료된 것들은 감청이 아니라 이거는 압수수색영장 절차를 거쳐서 압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청 대상이 아닙니다. 완료된 거는. 그래서 자, 디귿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그래서 답이 3번. 8번은 다 푸셨겠죠? 자, 우리가 이제 긴급 배치를 할 건데 경찰서 단위라면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 지방청 단위라면 발생지 관할 지방청장, 전국 단위라면 경찰청장이죠. 그러면 지방청 전 경찰서, 인접 지방청, 그러니까 발생지 관할 지방청장. 그러면 긴급 배치는 어떻게 돼요? 가포 배치가 있었고 의로 배치가 있었죠. 가포 배치, 의로 배치. 형사수사요원, 검문소요원, 형사수사요원, 검문소요원의 비율이 있었어요. 가포 배치는 얼마예요? 100. 그죠? 100%, 100% 동원되는 거고요. 의로는 형사수사요원이 100%, 검문소요원이 50%가 배치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보니까 가포는 100이고 의로는 50이다. 요것을 나눠서 해줘야 되는데 통틀어 가지고 얘가 100이고 얘가 50이다. 땡. 틀렸다. 여기는 올 100이죠. 올 100이니까 100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의로는 형사소요는 자 100%, 검문소요는 50% 동원되는 거니까.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은 체포할 수 없다 판단돼요. 이거는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허위신고, 중요사건 아니다. 이건 해제사유니까 체허요. 이거는 해제해야 된다. 딩동댕.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지명수배, 지명통보네요. 사법경찰관은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을 명백히 하여 체포를 의뢰하는 경우 지명수배해야 된다. 보통은 이제 지명수배, 지명통보할 수 있는데 요 경우 기소중지 요 두 가지가 지명수배, 지명통보를 해야 되는 경우죠. 해야 되는 경우. 딩동댕.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입사시간 이내에 체포고속을 통제해야 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배치하는 특강도 이외적 경과가 있을 때는 검거한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제한다. 이건 예외적인 내용이니까 딩동댕. 지방청장은 지명수배, 지명통반 후 6월 경과되어도 검거하지 못한 자들 중에서 강력범 등 중요지명 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그러면 지방청장이 5월과 11월이고 경찰청장은 공개수배 언제 해요? 6월과 12월. 그러면 지방청장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보고는 5월과 11월에 경찰청장에게 대상자를 보고해야 된다. 띵동댕. 4번. 경찰관이 소재 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이다. 자, 우리가 지명수배가 여러 건일 때는 30 중동인 있었죠. 근데 지명통보가 여러 건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각 건마다 한다고 그랬죠. 각 건마다. 그래서 법정이 가장 중요한 제거. 땡. 8번은 9번은 거의 다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법정이 가장 중요한 죄명으로 땡. 자, 10번. 자, 수법범죄 나왔습니다. 자, 적절한 걸 골라라. 그죠? 수법범죄 피의자를 검거했거나 인도받아 조사하여 구속 송치할 때 수법범죄를 작성하는데, 자, 불구속인 피의자라도 재범에 오려갔을 때는 수법범죄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땡. 2번은 경찰서장이 일매를 작성해서 지방청을 거쳐 경찰 송부한다. 딩동댕. 3번. 사기, 횡령, 배임, 작성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폭행, 작물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봐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법 대상, 수법 원지 작성 대상, 수법 범죄죠. 강가에 절로 위장한 공장이 방화 사건으로 약간 특이하게 탔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뭡니까? 강도, 절도, 미변조, 그죠? 미변조. 그 다음에 작물, 공갈, 자, 방화, 사기, 약취위. 그 다음에 강간. 강간은 강간인데, 그죠? 우리가 실무에서는 성폭력까지도 작성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특별법 위반. 자, 특별법 위반.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은 사기, 땡동댕, 횡령, 땡, 배임, 땡. 자, 횡령과 배임은 작성 대상 범죄 아닙니다. 자, 폭행. 자, 여기 폭행 있어요. 폭행, 땡. 작물 있잖아요. 작물, 딩동댕. 자, 이거는 이중으로 섞어놓은 거야. 대상범죄를.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법원지가 있었죠. 자, 수법원지랑 피해 통보표랑 있었죠. 수법원지, 피해 통보표. 자, 원지를 폐기. 자, 폐기, 삭제. 그죠? 폐기, 삭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4, 80, 10 중이다. 그죠? 피해 통보의 사건 사유는 검사십이다. 검사십. 그러면 사망했다. 폐기하고 삭제하죠. 발생된 폐기하고 삭제. 작성 후 심령되면은 원지만 폐기하고 전산을 삭제하지 않아요. 중복되면은 폐기하고 삭제. 자, 삭제하자는 경우는 작성 후 10년 경과됐을 때죠.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80세 이상이 되면 원지를 폐기하고 삭제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유류품 차관점. 진짜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진짜. 그러면 우리가 유류품 수사에 차관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배웠어요? 전, 시, 회, 장애, 관련, 인을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전, 시, 회, 장애, 관련 인을 동행했다. 그죠? 관련인을 동행했다. 동행. 그러면 완전성은 범행시. 그죠? 완전성은 범행시. 자, 기회성은, 그죠? 기회성은 현장. 관련성은 범위. 동일성은 범행. 자, 짝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기 해당하는 자, 차관점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은 뭡니까? 기억은 흉기 등이 상해를 일치해야 된다. 이거는 동일성입니다. 동일성. 자, 동일성인데 완전성 돼 있네. 땡. 니은은 소유, 휴대. 그랬으니까 요거는 관련성이죠. 관련성이니까 딩동댕. 이것은 자, 현장에 근접하여 범행 시각이 근처에 있어야 된다. 이거는 기회성이니까 이것은 기회성. 딩동댕. 자, 리을.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는 범행 시와. 자, 이거는 자, 완전성이죠. 리을은 완전성입니다. 그래서 자, 동일성 돼 있네요. 땡.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 디귿. 자, 12번. 송치소리의 편철 나왔어요. 이것도 많이 나왔죠? 자, 이것도 충분히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1번은 모르는 안 봤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1번 모른다 치고. 아시겠죠? 12번 1번 모른다 치고. 자, 2번에 송치소리의 편철 순서 송, 앞, 기, 의, 기. 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 목록, 의견서, 그 밖의 서류잖아요. 자, 송의 앞기 그 땡. 순서 틀렸잖아요. 그죠? 자, 3번. 그 밖의 서류. 기타 서류는 작성, 일자순이라고 그랬죠. 중요도 땡. 자, 그 다음에 4번. 의견서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한 장일 때는 1로 표시하고 두 장 이상일 때는 1-1, 1-2, 1-3으로 쓰는 거예요. 기타 수는 2, 3, 4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4번 틀렸고 2, 3, 4번은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모의고사도 많이 했고 동영할 때도 했었고. 그래서 2번, 3번, 4번을 풀었다면은 1번은 뭔지 모르겠지만 맞는 거다라고 풀었을 거예요. 자, 13번. 13번도 뭐 주는 문제입니다. 13번. 자, 13번을 보면은 자,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된다. 땡동댕. 형사범과 고류인 19세 미만 신체장애인 사건 관련 공범자 분리하여 유치해야 된다. 땡동댕. 여성 유치인이 친권이 있는 몇 개월이에요? 18월. 그죠? 유아대동 신청하는 유아 연령은 18월입니다. 24개월. 땡. 자, 그래서 3번 숫자를 바꿨네요. 실제로는 4번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죠. 호송가는 피호송자가 2명 있을 때는 피호송가마다 후박한 후 수단에 따라서 2인에서 5인을 1조로 252. 자, 14번. 자, 14번. 자, 14번은 뭐 이제 풀었을 거예요, 충분히. 여기서 여러분이 못 풀 문제는 많지 않아요. 자, 14번에 각막은 12시간 안개, 24는 현저와 동공, 48이 불투명, 띵동댕. 기억은 맞다, 그죠? 니은, 니슨의 법칙. 니슨의 법칙은 어떻게 돼요? 턱관절부터 해서 이렇게 하행선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꾸로 갔네요. 거꾸로 갔으니까 땡, 틀렸다. 자, 디귿. 시체 부피는 공기 유통이 좋고 온도가 적정 온도 20에서 30도, 습도는 60에서 60할 때 가장 부패가 빨리 진행됩니다. 띵동대. 고온 건조 지역에서 썩는 게 더 빨라요. 건조되는 게 더 썩는 거 빨라요. 이때 생게 뭐다? 미라. 그죠? 미라. 밀라파. 땡. 밀라파는 뭐였어요? 물이다. 물. 물과 지방산이 결합되는 거야. 자, 그래서 리을 틀렸습니다. 미음 맞고요. 그러면 니은, 리을 두 개를 날려보세요. 보기에서. 니은, 리을 두 개 날려버리면 답은 2번이 나옵니다. 자, 15번. 자, 15번이 실제로는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풀 수 있었다. 아시겠죠? 그리고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실제로 출제자의 의도는 난이도를 상당히 올려놨는데 여러분이 이 지문을 몰라도 답이 나오는 형태였다.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답이 나왔는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이제 요령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봐야 되니까. 자, 왜냐하면 학생들은 문제를 풀 때 모든 걸 다 알아야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알고 모르고만 판단되면은 이렇게 조립을 하면은 충분히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다 풀지 않고도. 그러면 기획.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기는 친 적이 없다. 그때는 이해관계 신청하면은 누가? 검사가 며칠, 10일 이내에 어떻게 해야 돼?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되지요? 땡동대. 그러면 기획 들어간 거 날려야지. 1번 답 아니고 니은 가정폭력이란 가정고소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땡동댕. 가정고소원에는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되죠? 땡동댕. 니은 날려보세요. 자, 기역, 니은이 맞단 말이에요. 기역, 니은 맞으니까 틀린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역, 니은을 날려버리면 답은 4번 나옵니다. 그냥. 그죠? 근데 학생들은 디귿까지 풀었을 거예요. 이 출제위원의 의도는 이 디귿이 자기가 고민을 해서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디귿을. 근데 디귿에다가 포인트를 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렵게 만들긴 했지만 왜? 디귿을 풀지 않고도 답이 나오는 형태니까. 기역 맞지요? 날리고. 니은 맞지요? 날리고.
그러면 디귿까지 가기 전에 답은 4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15번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디귿이 어려웠어요. 아시겠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가정폭력 범죄에는 중체포, 체포감금이니까 들어갑니다. 존속협박, 협박 들어갑니다. 상해 들어갑니다. 출판물의 명예훼손 들어갑니다. 인질강요. 네. 강요는 들어가는데 인질강요는 안 들어가요. 자, 우리가 인질강요 하면은 뭡니까? 체포감금 해놓고 공갈치는 거잖아요. 그죠? 체포감금 해놓고, 자, 체포감금에 약주인 해가지고, 자, 공갈치는, 그죠? 인질강도인데, 자, 인질강요. 요거는, 그죠? 인질강요는, 자, 강요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우리가 이제, 이게 이 출제위원이 이 문제에 공을 들인 이유인데, 강요는 되지만 인질강요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자, 리을. 자, 리을은 알 수 있는 거죠? 리을은. 자, 리을. 자, 그러면 피해자 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권속이 가정폭력 행위자다. 그때는 이를 고소할 수 있느냐? 원래는 안 되는데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리을을 거꾸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다. 자, 기역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역이 맞는 거니까 1번 답 아니고, 자, 니은이 맞느냐 모르겠다. 디귿 맞느냐 모르겠다. 그러면 리을은 틀렸다. 그죠? 리을은 틀렸으니까 틀린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리을만 골라보면은 3, 4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3, 4번. 그러면 니은이 맞느냐 디귿이 맞느냐. 디귿은 잘 모르겠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점점점이고, 니은은 맞다. 니은은 맞다. 가만 봤더니 배우자였던 자도 포함되니까. 그죠? 그러면 디귿은 어떻게 틀렸을 것이다. 이렇게 풀어도 풀어줄 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 풀든 뒤로 앞으로 풀었으면 더 빨리 나왔을 거고 뒤로 풀었으면 시간이 조금 걸렸을 건데 어떤 형태로든 이거는 풀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자, 대부분 다 잘 풀었을 거로 봅니다. 자, 16번 성폭력 범죄 나왔어요. 이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 주변의 동료들이 거의 다 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푸신 분도 있겠지만 제 판단은 아마 한 15% 정도 맞추고 나머지가 다 틀리지 않았을까. 자, 왜냐하면 말이죠. 4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땡동댕. 이거는 뭐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니까. 3번.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 많이 나왔잖아요. 장애가 있다. 그때는 자, 촬영 보존해야 된다. 땡동댕. 2번. 경찰청장은 각 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 전담 사법경 지정토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된다. 아, 요거 많이 안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자, 1번까지 갔어요.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경우에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 10년 연장된다. 10년 연장. 10년 연장. 되는 거 맞는데 10년 연장. 요것만 봤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러면 1번 맞는 것 같고 2번은 잘 모르겠고 3번 맞고 4번 맞고 아마 틀리신 분들은 2번을 썼을 거예요. 2번. 자, 여러분 채점해 보세요. 동영상 들으시면서 같이 채점해 보면 대부분이 2번 썼을 거예요. 2번. 왜? 요거는 자주 봤거든. 아청법에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16번 문제를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대부분 2번 썼을 거예요. 1번 쓴 친구들은 거의 없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1번을 고른 학생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있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2번을 썼을 거예요. 2번을. 3번 봤던 거, 4번 아는 거, 2번은 잘 모르겠고 1번은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2번을 썼을 건데 실제로 이 문제에 공을 들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문제가 실제로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은데
요게 포인트이긴 한데, 그러면 10년 연장되는 거는 아청법은 제7조라고 되어 있는데 송폭법은 제2조, 제3호, 3호, 제4호, 제3호, 제4호. 그 다음에 제3조부터 제9조의 죄에 대해서 이게 이 문제를 낸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0년 연장된다. 그러면 문제는 카메라 이용 촬영이다 그랬죠? 카메라 이용 촬영.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14조란 말이에요. 이게 14조. 그러면 여기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거를 요것만 알았지 요거는 본 적 없잖아요. 깨놓고 말하면. 그래서 16번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러분이 풀 수가 없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아마 제 8, 90%가 이제 2번을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수사도 이렇게 이제 트릭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트릭까지 쓸 줄은 몰랐는데, 저도 몰랐는데, 아마 16번 문제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을 거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시험 보는 당일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 전화 온단 말이에요. 전화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걸 맞췄더라고 학생이. 오 대단하다. 야 그럼 점수 야 너 100점 나왔겠다. 그랬는데 아닌가 봐요. 야 그럼 뭐 틀렸는데 그랬더니 1번 틀리고 뭐 야 맞추라고 준 걸 틀리고 틀리라고 낸 거를 이제 맞추고 어차피 점수는 뭐 찍어서 맞추나 풀어서 맞추나 쉬운 걸 맞추나 쉬운 걸 틀리나 점수는 배점은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전략은 뭐라고 그랬어요? 쉬운 건 맞추고 어려운 거는 찍어서 맞추는 게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그 친구가 쉬운 거를 맞췄으면은 고득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아쉬움이 남고 미련이 크고 멘탈이 붕괴되거든.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 친구가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가 아니라 그 친구가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좀 염려를 하는데 자 그래서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16번의 1번 지문이 난이도가 제일 높았어요. 자 그러면 17번 가보죠. 마약류 나왔어요. LSD, 환각제, 가장 강력한 효과. LSD, 일본하면 실제로 하지 않는데 플래시백. GHB, 물뽕이다 그죠? 물뽕은 뭡니까? 짠맛이죠. 짠맛. 무생무치, 무미, 땡. 짠맛입니다. 제가 이거 할 때 그랬잖아요. 짠맛 난다고 17만 6천에 팔고 있다고. 자, 그래서 17번은 다 맞춰서 봅니다. 자, 18번. 자, 18번 문제를 보면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자, 주한미군. 자, 합중국. 요거는 이제, 옛날에 퀴즈에 보면 나와 있긴 한데, 여기까지 나올 줄은 예상치 못했었던 건데, 그래서 18번 문제를 제가 이제, 체크를 했어요. 난이도가 좀 있는 거라고 체크를 했는데, 근데, 1번, 2번, 3번, 1번 알 수도 있는 거고 2번은 잘 모르실 거고 3번은 어디선가 풀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2번이 잘 모르겠다. 근데 문장이 길단 말이죠. 근데 18번 문제도 풀었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요거는 우리가 경찰학에서도 했었지만 그죠? 출국 금지 출국 정지 사유가 있었죠. 출국 정지 사유. 그래서 자, 요게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형사 재판이 계속 중.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이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다음에 징역, 금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 그죠? 집행이 끝나지 않았어. 집행이 끝이 안 났어. 끝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벌금이 1천, 추징금 2천, 세금은 5천이라고 그랬죠. 5천. 그죠? 5천.
벌금이 1천만 원 이상 납부 안 했다. 추징금은 2천죠. 2천. 세금은 5천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국 금지 기간이 있었는데요. 출국 금지 기간. 출국 금지 기간은 수사가 몇 월이었어요? 수사가 1월, 그죠? 1월. 도주나 기소중지. 도주나 기소중지는 몇 월? 자, 3월. 그죠? 3월. 그 외, 이거 외의 사유들은 몇 월? 6월. 그죠? 6월. 영장이 발부됐다. 영장 발부. 자,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유효기간까지죠. 이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유효기간. 자, 그러면 문제 가보면 자, 4번, 18번에 4번. 자, 법무부 장관의 형사재판에 적중.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안 냈어. 이 사람은 6월은 맞는데 세금 얼마를 기준으로 하죠? 세금 얼마예요? 세금 5천이잖아. 5천. 그죠? 자, 이 사람은 이거 왜니까 6월에 자, 출국 금지를 그죠?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2천만 원. 땡. 자, 19번은 자, 우리가 선거 기간이 있었죠. 자, 19번은 쉽게 봤어요. 대통령 선거 기간 며칠이에요? 23일. 그 외에는 14일. 1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23일. 땡. 대통령 23일이고 나머지는 14일이죠. 국회의원은 23일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은 그 외의 기간은 14일. 3번과 4번은 70일과 50일 다를 뿐이지 나머지 똑같단 말이야. 그죠? 대통령이 70일, 국회의원 50일, 나머지가 며칠 30일 전. 첫 번째 수요일.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0번은 이제 하전에 잘 골라냈는데 제가 요거는 써준 건 아니고 수업 시간에 자, 기본 강의 때인가요? 그때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말로 언급했던 거예요. 실무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자, 1번. 국가무상의 경찰, 검찰, 그 밖에 확인한 수사적인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의 통을 받은 날로부터 징계액을 요구나. 우리가 형사벌과 자, 징계벌이 책임이 달라요. 그래서 자, 별개의 절차니까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딩동댕. 그러면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그 밖 수사기는 조사나 수사기 시작한 때, 일을 마친 때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이걸 통보주의라고 합니다. 이거 많이 풀어봤잖아요. 경찰학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3번에 사립학교법상의 사립학교의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이 아니므로 자, 국가공무원이 아니므로 감사원, 검찰, 경찰, 그 밖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 마친 때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 기관장이 아니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알릴 필요 없다.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땡. 알려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 2번 아는 거고요. 3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로만 했던 거고 4번은 특가법상의 공무원 범죄하면은 3개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피사실 공표, 선거방해, 성폭행 아니면 그죠? 있다 그랬어요. 자, 특가법상의 가중처벌되는 공무원 범죄에는 뇌물, 알선, 수재, 그 다음에 공무상 비밀누설, 국고손실, 특수직무, 유기 등이 있다. 그래서 자, 2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적정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수사가 100점을 맞고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자, 지금 이제 들어오는 소식통에 따르면 100점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이 없다는 말은 어떤 얘기일까요?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려우면 그죠?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수사가 한 85는 나와야 될 것 같고 90점에서 95점이면은 괜찮게 본 게 아닌가. 하나 정도는 틀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를 못 풀었을 거고 하나를 미스가 났다. 그렇다면은 수사는 90점 정도를 찍었어야 합격권에 들지 않겠냐. 자, 그래서 자, 수사가 이제 한 3개 정도 어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경찰학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아마 85점에서 90점 정도면 이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실력과 이제 학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결과는 어차피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맞출 수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 점수를 만족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언제 시험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많이 뽑는다라고 하니까, 그죠? 3차가 있을지, 내년 1차에 바로 이제 경쟁 특제가 생길지,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험이 되면 더 좋겠지만,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경찰이 되는 거니까 멈추지 마시고, 그죠? 멈추지 마시고 계속 앞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